지금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위기라는 진단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아주 과감하고 어쩌면 좀 급진적이기까지 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지도를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실험,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이 숫자 0.49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소멸 위험지수입니다. 충격적이죠? 지금까지 지방 소멸은 의뢰 농어촌 지역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인구 330만의 대도시가 공식적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 정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사실 원인은 우리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죠. 수십 년 동안 전국의 사람, 돈, 기회를 정말 무섭게 빨아들였잖아요. 그 결과 이제는 지방의 큰 도시들마저 그 엄청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처방전이 바로 이 메가시티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자석에 맞설 만한 또 다른 강력한 자석들을 지방에 만들자는 거예요. 기존의 서울시, 경기도 이런 행정구역의 벽을 확 뛰어넘어서 더 크고 힘센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나라 전체의 균형을 다시 한번 맞춰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메가시티라고 해서 부산, 울산, 경남을 합쳐서 하나의 부울경시로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핵심은 기능적 통합이에요. 각자 도시 이름은 그대로 쓰면서 예를 들어 광역철도를 놓거나 해외 주사를 유치하는 것처럼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을 할 때만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팀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목표는 지방을 살리자 하나인데 그 방법은 지역마다 완전 제각각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서로 다른, 심지어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식의 통합 실험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갈등도 터져 나오고 이 실험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직은 누구로 장담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실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협력 후 통합. 일단 같이 일부터 해보고 차근차근 합쳐가자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즉시 통합. 에이, 뭘 그렇게 재냐? 그냥 처음부터 행정적으로 완전히 하나로 합쳐버리자! 이런 방식입니다. 선협력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초기의 부울경 특별연합 구상이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각자 시, 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역교통망이나 공동산업 육성 같은 것만 함께 처리할 특별 기구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죠. 당시 김경수 지사는 이렇게 협력의 단계를 거치는 게 진짜 원팀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방선거로 정치 지형이 바뀌니까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새로 당선된 박완수 지사는 이 특별연합을 두고 실체도 없는 학문적인 용어일 뿐이라고 하면서 출범 직전에 그냥 없었던 일로 해버렸죠. 그리고는 부산이랑 아예 행정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확 틀어버린 겁니다. 한 지역 안에서도 해법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반면에 대전과 충남은 즉시 통합 방식으로 그야말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아예 통합단체장을 뽑겠다는 목표를 딱 정하고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면서 정말 번개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우리 합칠래요?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큰 산이 남아있죠? 바로 국회입니다. 통합을 하려면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정부와 국회의 다수당이 다른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거대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대구 경북 통합도 바로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만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걸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잠깐 눈을 돌려서 이런 지역협력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독일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이라는 곳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79개의 도시와 마을이 행정통합 하나도 없이 거의 30년 동안 하나의 경제권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비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민들이 직접 이 광역연합을 이끌 대표를 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실리죠. 둘째, 돈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지방세의 일부를 이 연합의 재원으로 딱 정해놔서 여기저기 눈치 안 보고 독립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괜히 이것저것 다 하려고 안 하고 광역교통계획처럼 개별 도시 혼자서는 절대 해결 못하는 정말 실용적인 문제에만 딱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국 상황으로 돌아와 보죠. 독일 사례를 보고 나니 딜레마가 더 선명해집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이 통합이라는 처방이 어쩌면 병을 고치기는커녕 더 위험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단체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건 맞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필요한 권한고 어디부터가 과도한 권력일까요? 특히 대전 충남통합특별법에 담길 거라는 내용들을 보면 이 질문이 아주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법안 초안을 보면요, 새로 뽑힐 통합단체장한테 국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중앙정부 승인 없이 빚을 내서 사업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 특권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거론됩니다. 물론 추진하는 쪽에선 수도권과 경쟁하려면 이 정도 파격적인 권한은 필수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반대편에선 그야말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작은 왕이 탄생할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 없이 너무 빨리, 너무 위에서부터 밀어붙여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요.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시민적 합의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는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이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지역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지역의 왕을 만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과감한 결단과 민주적 통제,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제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